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호황을 누렸던 부동산 시장이 각종 규제와 이단 악재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대출 규제 강화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기조 등이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경상북도 상주시 잠사곤충사업장,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 3동 주민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최종 대상지는 공익성과 노후도, 사업성 등이 선정 기준으로 고려됐습니다. 지난 5년간 부동산업과 임대업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제조업, 금융업의 매출과 일자리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파트값 고공행진으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부채만 늘어가는 청년 가구의 삶이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청년 가구도 9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2017년 부동산 시장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서 대출 규제의 강화, 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기조 등이 맞물리면서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급냉해진 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점점 더 급냉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 살펴보고 또 여러분의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목요일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앞서서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17년이 정말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이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2017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좀 겹쳐서요. 사실 내년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사실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 것이 가장 어렵지 않겠느냐. 자, 이제 항목적으로 좀 그 부동산 시장이 사실 좀 안쪽으로 좀 보합세라든지 하향세로 좀 기울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 그 요인으로 따진다면 우선 공급 광의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이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공급은 작고 수요층이 많은 상태에서 가격이 거래량이 많고 가격이 올라갈 텐데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는 미분양도 속출을 할 것이고, 자, 이런 원인으로 따졌을 때 본다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대략 한 3%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의 큰 영역은 건설 경기에
플러스 요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전국의 분양 물건 같은 경우가 이 공급 과잉으로 돌아서서 또 특히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분양되는 물건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보일 건데 그 부분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좀 악재로 다가오지 않겠느냐라는 요인을 하나 들 수가 있고요. 자, 금리 인상인데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한 3차례 정도를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사실은 조금 내려서 이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될 판인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방어 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을 언제쯤 또 예측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될 경우에 가계부채 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상태에서 과다한 서민들에 대한 이융자에 대한 대출에 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요.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또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규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화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8월 25일 그리고 11월 3일 날 해서 두 번의 규제 강화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조금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요. 자, 올해 어쨌든 지금 정치가 굉장히 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어쨌든 조기모 대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연말을 한다든지 대선에 대한 영향 때문에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경향이 있다는 걸 예년에 봐왔고요.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투자 심리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된 경우라면은, 자, 내년 부동산 시장 예측을 어렵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향세냐라고 한다면, 어딘가가 고개를 들 수 있는 시장이 있겠죠. 이거를 본다면, 실거주, 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주택. 자, 이런 같은 경우는요, 전세금 상승에 힘입은 그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하향세로 본다면 일부 실거주 수요에 맞춘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섣불리 내 집 마련이라든지 내가 전세에서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갈아탄다지 하는 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기다릴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고는 보지만 어딘가에서만큼은 가격이 오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 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초기에 설명 그렇게 드렸고 이따 중반부 정도에는요, 대한민국 임대 형태 있죠. 월세, 사글세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월세나 전세 형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그 요인을 갖고 실거주라는 부분이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럽게 계속해서 조금 어두운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또 그중에서도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전셋값 상승을 동반한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 지역을 잘 선별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투자를 하기 전에 섣부르게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고민 상담해 보시고 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동향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전화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바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지금 고덕에 네. 레미안 힐스 2월에 있지 않은 거요? 네. 네. 거기 지금 매수하려고 거기하고 암사동 롯데캐슬하고 그다음에 송파에 있는 여보세요? 네. 송파에 있는 파크리오 17평. 네.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매수하는 게 장래적으로 미래 가치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거주 목적은 아니시고 투자 목적으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매수할 의도시죠. 거주도 하고 투자도 하고. 거주하시면서 자 투자 목적으로 암사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그리고 고덕동의 25평. 롯데캐슬 아파트는 25평형, 고덕동 레미안 힐스 아파트는 몇 평형이죠? 25평. 25평형 그리고 송파의 파크리오는 파크리오는 17평. 17평. 금액이 비슷비슷해서. 네, 이렇게 세 개의 아파트 중에 과연 어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대표님과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자, 이제 집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두 채 지금 입주 전이죠. 예. 자, 입주하려는 신축 아파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 아까 롯데캐슬 퍼스트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25평하고 파크리오 17평. 예, 거기가 이제 2008년도에 입주를 한 거고 예. 하나는 이제 내년 2월에 입주를 해요. 네네네. 자, 둘 다 이제 25평이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금액은 얼마 정도 하죠? 금액은 파크리오도 5억대 초반에서 세 개가 다 17평 비슷비슷해서요. 세 개 중에서 네. 장이동에 있는 파크리오 17평을 매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롯데캐슬이나 고도 그것도 뭐 내려가지는 않을지. 네. 자,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세 개 중에서 예.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부터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자, 지금 네. 입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위치를 따진다면 사실 이 신천동의 파크리오 아파트가 당연 가장 괜찮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17평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방이 몇 개죠? 예. 방 개수가 몇 개예요? 방이 한 개입니다. 방이 한 개죠. 예. 자, 17평인데 5억 초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5억 예. 초중반. 예. 자, 일단은 거주 형태에서요. 예. 이렇게 내가 가족 형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룸 그리고 3룸으로 옮겨 타는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예. 원룸을 갖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뭐 신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기는 처음에는 괜찮지만 애기 네. 낳고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네네.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위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네네. 2룸이나 3룸을 더 선호하는 실질 실거주 수요자들한테만큼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17평이 썩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은 가장 낮게 생각이 되니까요. 일단 네. 파크리오 17평은 첫 번째로 버리는 거예요. 네. 일단 거기는 조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자, 일단 그 고덕동에서 롯데캐슬 퍼스트하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인데 자, 어쨌든 이거는 2008년도에 입주를 했고 예. 자, 요거는 이제 내년 2017년도에 입주를 해요. 네네. 자, 지금 이제 그 강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가장 괜찮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여기 예. 롯데캐슬 퍼스트하고 프라이어 팰리스하고 그 고덕 1단지 아이파크 있죠? 네네. 요 세 개가 중심이에요. 네. 자, 근데 네.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런 2008년도에도 지금은 거의 새거 축에 들지만 이렇게 새거가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의 한 9년 차 되니까 예. 내년쯤에는. 예. 그래서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고 않는다면 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네, 너무 그게 감사합니다. 현저하게 금액 차이가 뭐 1억 정도 났다라고 한다면 사실 롯데캐슬 퍼스트가 좀 더 가격 떨어지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네. 자, 하지만 가격이 금액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를 구입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네. 일단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주 형태는요. 고덕동 같은 경우는 사실 살고 계신 분들이 안 떠나는 곳들이에요. 네. 그만큼 공기도 좋고 네. 또 교육이 굉장히 좋은 곳들이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의 롯데캐슬 퍼스트나 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나 이 교육 환경은 엇비슷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런 5호선 지하철역을 누리는 데 있어서 초역세권은 아니라도 충분히 교통도 괜찮은 편이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하남 미사지구가 굉장히 급부상되고 있어요. 자, 그런 오른쪽에 하남 미사지구보다도 그래도 네. 이 기존 주거지역이 높다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네. 가격이 빠지질 않고 꾸준히 유지되거나 약간씩 좀 오르는 형국에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웬만하면은 신축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고 또 이제 경쟁적으로는 2009년쯤에 해서 고덕 2단지라든지 또 3단지라든지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아파트가 기존에 있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보다도요. 그래도 올해 정도, 내년 정도 입주한다라면 2019년에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하고 병행해서 가격은 또 빠질 염려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아, 예. 자, 그래서 세 가지 지금 선택을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를 입주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요. 네. 이쪽 아파트 중에서도 네. 이 고층일수록 그 가격이 좀 높아요. 물론 이제 내가 선택할 향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 층수가 높은데 가격이 뭐 한 3천에서 5천 정도가 더 비싸더라. 낮은 층보다. 네.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은 이런 1, 2층 같은 경우는 사실 저층이기 때문에 매매 금액 그리고 전세 금액도 약간 지금 낮은 형태는 맞아요. 하지만 네. 3층, 4층, 5층, 6층 뭐 이 정도의 약간 저층에 속한 것 같지만 그 정도 금액의 전세 금액은 높은 층이나 아래층이나 똑같거든요. 아, 네. 그러면 네. 굳이 좀 비싼 금액을 주고 높은 층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3, 4, 5층 정도를 겨냥을 해서 네, 좀 네. 이왕이면 롯데캐슬 퍼스트하고 비슷할 정도의 금액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가장 네. 좀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우,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선택 잘 하시고요. 2월 달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네. 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급하게 지금 서두를 시간은 아니에요. 예. 아, 그렇다고 그리고 또 너무 제가- 여유 있게 갈 건 아니지만 네, 실거주니까 제가 좀 또 개인적으로 세미나 참석해서 또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다음에 또 꼭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미나에 네, 꼭 참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이 질문 주신 3개의 아파트 중에서 먼저 평형을 고려를 좀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는 신축 아파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고덕동의 레미안 힐스가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 입주 시기가 좀 남아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혼란하니까 조금 더 시장 분위기 지켜봐라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제가 텔레비를 못 보고 밖에서요 저기한테 그 세미나 그거 좀 핸드폰에 좀 문자로 네, 넣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 네. 안내 저희가 네. 개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객께서 정말 시청자분의 이 맞춤형 고민 상담을 하나하나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궁금하신 점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 전화 열려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인천 송도 신도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예, 큰 평수를 분양받았는데 지금 분양가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쪽에서 살지 않고 세를 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팔아서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손해보고라도 팔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될 것인가 해서. 아, 네.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 분양가보다 가격이 좀 떨어져서 이 가격 좀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자, 혹시 네. 어떤 아파트인지 이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네. 자이 합업이요. 네. 자이 자이 아파트 혹시 네. 몇 평형 가지고 계세요? 54평형이요. 네, 인천 송도의 자이 아파트 54평형 분양 받으신 후에 지금 세를 놓고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쯤 매도해야 할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송도에 네. 분양을 받아 놓으셨고, 네. 자, 지금 이제 큰 평 54평인데, 네. 자, 분양 금액보다 못 미쳐서 지금 좀 계속해서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이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가격은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를 차라리 지금 전세 끼고 있으니까 쿨하게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를 하고 서울 어딘가로 지금 갈아타시려고 하잖아요. 네. 자, 일단은 그 장점은 있어요. 송도라는 구역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송도 합여부, 자이 합여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최두익 송도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이 송도에서는요,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이 최두익 송도 학교하고 또 지금 이 지하철역 있죠? 테크노마트 파크역하고 캠퍼스타운역. 요 근처가 굉장히 강세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학군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역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단점은 대형 평형이라는 단점이에요. 네. 만약 그게 30평대라면 제가 조금 더 지켜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4평 같은 경우는 대형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입지가 좋은다고 손치더라도요 거의 뭐 30평대 위주로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그냥 길게 가지고는 것보다는 손절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조금 손해봤다 손치더라도 좀 그 매도를 좀 권유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서울에 혹시 뭐 어디를 구입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좀 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 그 애들이 마포 공덕역 근처에 근무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쪽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계속 청약을 놓는데 떨어졌어요. 네. 예, 그런데 그쪽이 또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 무학동에 종로 네. 무학동에 현대 아이파크를 가서 한번 봤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현대 아파트 좀 오래된 거 있어갖고 거기 초등학교가 있길래 그쪽에다가 좀 사볼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쪽 아래쪽이 이제 이 마포예요. 네, 자, 마포인데 이 마포 일대 거주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한 데를 찾다 보니까 이 독립문 쪽 해서 이제 무학동에 그 그 인왕산 아이파크하고 그 현대 아파트 여기를 이제 보신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단 그 실제 이 마포 일대 새 아파트 위주로는 굉장히 좀 강세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저비용으로 해서 좀 그래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3호선 라인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굉장히 실속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찬성이에요. 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지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보면은 위에 독립문역 위쪽이죠. 자, 여기가 이제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가 있고 무학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 자, 근데 가격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가 2008년도 정도 됐고 여기는 2000년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혹시 30평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여기 같은 경우는 뭐 7억대 정도까지 갈 거고 여기 같은 경우 6억대까지 갈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뭘 선택하느냐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금리도 조금씩 막 인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융자를 많이 그렇게 과도하게 끼고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내 현실에 맞게 주택 금액을 조금 낮춰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솔직히는 무학 현대 아파트를 고려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네, 2차적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요. 네. 이 독립문역 쪽에서 한 코스를 더 가면 그 무학지역이에요. 네, 그 무학지역 같은 경우 양옆으로 뭐 한양아파트라든지 청구아파트는 이런 아파트 30평대 같은 경우는 또 이 정도 6억 선이 아니라 5억에 못 미치는 4억 후반선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내가 현실적으로 낮추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만 결정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지하철 한 코스 더 가서 결정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나중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그래도 이왕이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을 좀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네, 차라리 6억 갖고 무학 현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만약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내가 뭐 매매금액 6억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쪽 그 한양 아파트 안쪽으로 해서요. 그 홍재원 아이파크가 한창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거기가 재개발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자, 여기가 금액이 비슷할 겁니다. 여기 2000년 된 6억이나 여기 지금 이제 2018년 말에 입주할 30평대 아파트나 금액이 6억 같으면 여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자, 이쪽 동네 3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치 또 수요층들의 움직임 이런 게 굉장히 뚜렷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 그 아래쪽에 지금 그 교남 뉴타운, 도누미 뉴타운이라고 하죠. 경희궁 자해가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자, 그 전까지는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신축이었다는 소리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근처에서 신축 아파트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좀 오래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좀 옮겨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이라든지 요 독립문 극동이라든지 여기도 뭐 거의 뭐 99년, 98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못한 아파트로 내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내 거보다 조금 더 비싼 아파트로 옮겨 탄다면 어디로 갈까라고 한다면 신축 쪽으로 갈아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현대 아이파크보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싼 무학 현대를 겨냥을 하시고 무학 현대를 실제로 가보시기도 하겠지만 지금 당장 입주하실 거라면은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조금 차츰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 2018년도나 입주해도 가능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홍제원 아이파크를 좀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직접 한번 발품을 팔아서 들여다보시게 되면 우리 자녀분들이 선택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거주 겸 투자 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검색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해보시라는 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 저기 요번에 사당 롯데캐슬을 청약을 하면 어떨까요? 요번에 오늘 분양 모델 금액이 하우스로 문제예요. 보냈거든요. 아, 분양 금액. 그래서 뭐든지 요즘 많은 질문이 어디가 좋은 것 같은데 분양을 받으면 어때는데 지금 분양 금액은 대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높은 금액을 갖고 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네. 막 그렇게 좋은 아파트보다는요. 그냥 내가 그쪽에서 살고 싶은데 가장 좀 낮은 금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뭐야? 라는 쪽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땐 그냥 분양권 사가지고 막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런 시장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조금 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인천 송도 아파트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좀 하시고 서울로 옮겨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3호선 라인 따라서 무학 현대 아파트 그리고 그 위에 홍제원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까지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보시라는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또 고민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과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과천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인덕원의 그 의왕시 숲속마을. 네. 예, 거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옮겨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여기서 그냥 거주하는 게 나은 건지. 네. 과천에 네, 어떤 아파트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3단지 레미안 슈르요. 네, 3단지. 과천 3단지 레미안 슈르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걸 매도하고 의왕시 이 숲속마을로 예. 이사를 할지 아니면 계속 예. 과천에 살지. 자,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리고 이 3단지의 네. 향후 시세 전망 같은 거요. 네, 과천 3단지의 향후 전망에 따라서 이주를 할지 좀 더 보유할지 결정하실 것 같아요. 바로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과천 그 레미안 슈르에 거주를 하시는 거죠? 네네. 자, 여기를 팔고 지금 아까 그 의왕이라고 했는데 그 포일 숲속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네네.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여기가 싸죠. 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 거주비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건 융자가 많이 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조용해서. 지금 레미안 슈르 아파트를 계속 거주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은 과천이라는 지역에 가장 특장점이 있다면 사실 옛날 정부종합청사가 많이 있을 때 굉장히 특수 지역입니다. 네. 서울 강남에 못지않은 교육 환경, 또 이제 네. 뭐 교통도 그렇고요. 과천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전화번호 02를 써요. 네. 서울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 여기는 이제 일단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사실 이쪽 안양하고 비교해서는 가격이 월등히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한때 가격이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교육 환경이 좋은 곳들은요,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하거든요. 네. 저 아까 제가 요 전전에 상담 드린 시청자분이 고덕동을 얘기를 하셨고, 거기 옆에 이제 하남 미사주가 들어오는데도 신축 아파트든지 아니면 기존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하는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이. 중요한 건 과천 아래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올 거예요. 네네. 자, 그럼 이런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요층들이 뺏길 거냐, 아니면 그나마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쪽에 그 과천의 곳곳에 이렇게 재건축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재건축돼서 입주하기에는 조금 아직 먼 그런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2008년도 재건축돼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 레미안 슈르의 입지는 꾸준할 것이다라고 보여요. 여기가 이제 매매 금액 그리고 전세 금액, 이 전세 비율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요. 마찬가지 말씀하시는 포일 숲속 마을이라는 곳도 전세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쪽 안에서도 동편마을이라든지 여기 포일 마을이라든지 그 포일 숲속이라든지 아니면 또 곳곳에 안양이라든지 이렇게 요 근처에 입주되는 아파트에 많은 신축으로 쏠림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일 숲속 마을 같은 경우는 공기도 좋고 하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그냥 공기 좋은 것만을 생각해서 그냥 한적하게 좀 저비용으로 가는 것보다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어떤 주거 형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를 팔고 이쪽으로 가시는 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계속 그냥 여유 있게 거주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선택을 하시도록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그 향후 시세 전망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시세가 지금 꾸준히 올랐잖아요. 네네. 예, 계속 올랐는데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그게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떨어질 염려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세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네. 가장 큰 요인이 교육이라는 부분이고,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재건축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쟁적인 아파트가 아직은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몇 년 더 가져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힘보다도 떨어지지 않고 내가 주거하기 너무 괜찮다, 그냥 안전하게 가져가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거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 마무리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기로 접어들어서 이 큰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이 레미안 슈로 아파트 크게 떨어질 염려는 없는 아파트다, 보유하라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선택하시는데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 세미나에서 대표님과 직접 좀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이제 세미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브고 해서요. 토요일보다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날짜 꼭 체크해서 오시고요. 올해를 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하는 게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를 마감을 지으면서 시장은 어떻게 돌아왔고,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과연 2017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책을 하고 좀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날은 춥지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고 머리를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을 앞두고 2016년 올해 마지막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세미나 참여 신청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번호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간도 이은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최근 이 부동산 시장이 점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임대차 시장에도 조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월세 선호 현상에서 다시 전세가 조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도 계속해서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택 임대 시장, 과연 어떤 종류의 임대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전망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지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지금 대한민국 주택 임대 형태와 시장 전망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임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사골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같이 좀 못 살 때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골세라는 거는 연세라는 의미인데요. 1년치를 다 내고 이제 그 월세를 깎아 먹으면서 이렇게 1년을 거주하는 형태인 거고요.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 계속 하다가 또 뭐 이제 한 달을 더 살고 그러고 마감 짓는 형태로 계속 갈 거고, 순수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이 12개월 이하, 또 그냥 월세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상, 또 반전세, 반월세, 준전세, 준월세 이런 말도 있으면 보증금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그야말로 월세 전혀 없는 순수한 전세입니다. 어쨌든 이 위의 형태가 이 월세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2015년 같은 경우에서야 겨우 이 전세에서 월세가 많아지는 부분이 됐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오히려 좀 전세가 많았던 이런 부분이고요. 전국을 통틀어서 통계를 내면 일단은 내 집에서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57%고요. 그리고 월세 거주 비율이 23%, 그리고 전세 거주 비율이 16%로 이렇게 전세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내 집이 4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 비율이 28%고 전세 비율이 26%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주택 임대 형태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전국 평균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전세 비율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타나고 예년 계속해서 이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비율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26%에서 전세 비율이 낮아져서 월세로 간다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 물건에 대한 공급량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즉 전세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임대 형태다.
그런 상태에서 이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전국 전세 평균 비율이 75%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7,500만 원의 평균이라면은 거의 뭐 한 8천만 원, 8,500만 원, 9천만 원까지 이렇게 전세 비율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질 염려 없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놔 보는 겁니다. 네, 정말 임대차 시장에 이 월세와 전세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최근 이 주목받고 있는 이 전세 시장을 살펴보더라도 이 전세 투자를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전세 금액이 전세가가 75% 이상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같이 이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세가를 높은 지역을 먼저 선정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 투자 지역 선정하시는데 전문가의 도움 조금 필요하실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편하게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797-0300번, 서울 지역 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를 끼고 투자해도 괜찮을지, 과연 지금이 투자 시기 적기일지, 자, 많은 부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 저희와 함께 풀어가세요. 계속해서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또 이번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내가 노원구 중계 8단지요. 네. 주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네, 노원 중계 8단지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재투자를 했어요.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자, 향후 전망 어떨지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노원구의 중계동이고요. 중계 주공 8단지를 뭐 전세를 끼고 이렇게 사놓으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여기는 급하게 파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자, 이유는 네. 일단 전체 노원구에서 차지하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네. 이 중계동을 중심으로의 교육 환경은 너무도 뛰어나요. 네.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또 뭐 남편분이 또 직장 생활을 뭐 강북이든 강남 이렇게 하면서 네. 좀 여성들이 살기도 편하고 애들 교육시키기도 좋은데라고 한다면 중계동이 사실은 이쪽 지역에서 강북동 쪽에서는 1순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중계 8동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한 이런 학원가에 밀집한 바로 인근이고 옆에 네. 공원들을 많이 끼고 있죠. 네. 또 맞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평수가 20평이라고 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중계주공 8단지 20평이 방 3개, 그러니까 방 2개에 거실 겸 방으로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형이 더 득세한다. 이렇게 좀 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좀 오히려 전세금이 다른 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가 전세금이 매매금을 밀어올리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틈틈이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라는 그 이슈가 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이슈가 나타나는 순간 많은 수요자들은 그럼 거주하면서 투자도 될 수 있겠네라는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니까 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작은 평형을 더 선호를 하게 될 거니까 여기는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한 2, 그래요? 3년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예.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은 사업성은 있는 곳이에요? 일단 그건 살펴봐야 되는데 네.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은요, 이왕이면 좀 단일 평형 단지들이 훨씬 유리해요. 아, 예. 소형에서 좀 대형으로 가 있는 것들은 좀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걸 철떡같이 믿으면 안 되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 타임을 잡는 게 오히려 현명할 것이다라고 보여요.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시는 중계 8단지 아파트는 지금처럼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전세금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좋은 매물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2, 3년 정도 더 보유하셨다가 그때쯤 저희와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렇게 하나하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주세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부천 상동에 살고 있는데요. 거주하고 있는데 네.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앞으로 부천 상동에 어떤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진달래 마을이요. 서미트빌. 서미트빌. 예, 예. 네, 시청자님 저희가 원만하게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TV 소리는 이 조용히로 좀 해주시고 네,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과 말씀 이어가 보실게요.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자, 지금 그 말씀하신 부천 서미트빌 아파트, 예, 예. 요게 이제 그 상동역 네. 바로 역세권에 있잖아요. 예, 예. 요거 몇 평에 38평이요. 38평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 예, 예. 여기는 급하게 파실 이유가 없는데요. 자, 그 그래요? 이유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5대 일기 신도시 하면은 오른쪽에 중동을 들 수가 있잖아요. 네. 자, 중동은 90년대 초반에 입주된 아파트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서미트빌부터 해가지고 요 근처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2002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예, 예. 자, 어찌 보면은 이쪽에서는 더 이상 뭐 신축이 네. 들어설 부분이 없고 네. 또 여기 이제 상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 편의 시설이 굉장히 좀 좋아진 거. 즉 부천으로 따진다면 신도시 중에 또 신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또 그 뭐 시민 문화동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원이 다 끼고 있어가지고요. 그야말로 주거 형태는 이쪽 주요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여기 아까 부천 시청역 앞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네. 대형 평형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 여기도 군데군데 대형평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38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거주 수요자들한테는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가격 무너질 염려는 없다. 특히 이제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뭐 여기서 지금 38평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전세 금액만 한 4억 2, 3천 정도 될 겁니다. 네. 전세 비율이 80%가 넘어요. 자, 이런 주택은 일단 여기서 그냥 팔고 어디론가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제 이야기는 안 파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한 2년은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년은요? 2년, 왜냐하면 전세금이 계속해서 2017년, 18년에 전세금이 밀어올리는 구조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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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전세가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지금 8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2, 3년 정도 더 보유하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한 가지 뭐 여쭤보는데, 여기서 팔고 만약에 마포로 간다 하면 어떻게 보는지 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우선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이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 친절하게 상담 도움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뭘로 해야 돼요? 네,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말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요즘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 텐데요. 864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성수동 일대의 노후 아파트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아직 어떤 아파트인지 꼭 씹어서 말씀해 주시진 않고 이 성수동 일대의 노후 아파트다라고만 그냥 문자를 주셨거든요.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시는 지역이 이 성수동 일대가 아닐까 싶어요. 대표님, 자, 투자 지역으로 성수동 노후 아파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좀 상담 도움 주실게요. 자, 일단은 지역적으로 성수동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 정말 강남 그 압구정 바로 한강 건너 입지고
여기가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띄면은 중공업지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성수동이라는 지역에 대한 장점은 그야말로 지리적 강남하고의 접근성, 그리고 자체적으로 중공업 지역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띠는 이유가, 여기 같은 경우 옛날에는 공장지대예요, 그야말로. 근데 요즘 공장이 뭐 쇠 깎고 무슨 뭐 시끄러운 소리 나고 뭐 이렇게 공기오염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요, 최신화돼 가지고 거의 사무실격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으로 굉장히 선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공업지대 자체에 새로이 공장이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데 사무실 공간 같은 그런 부분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구가 유입된다. 왜? 1층으로 돼 있었던 공장지대에서 그야말로 높은 층으로 되면서는 그야말로 인구가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죠. 강남이 그랬듯이, 강남이 그냥 저층 뭐 벌판에서 갑자기 높은 층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강남이 발전된 것처럼 이 성수동이라는 지역의 앞으로의 그 장점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신 게 노후된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일단은 나쁘지 않죠. 노후된 아파트. 어쨌든 거주 형태를 성수동이라고 선택한다면 일단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이는데, 좀 이쪽에서도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귀할 거예요. 그래서 노후된 또 대형, 자,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신축으로 소형, 자, 소형이라면 뭐 아파트로 따진다면 한 24평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쪽을 겨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쪽 거주민들의 성향 자체가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장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비싼 아파트로 가는 거하고는 괴리감이 있어요. 과하게 비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뭐 평당 5천짜리니까요. 70평만 해도 35억 정도가 될 거고, 또 이제 서울숲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분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됐어요. 자, 이런 상태고, 또 나머지 곳곳에 있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여라도 신축 소형이라는 이런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인기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물건은 작고 공급은 작고 수요층들이 많아질 경우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선택을 한다면 지역은 좋은데 신축 또 소형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좀 투자 겸 거주 겸 이렇게 매입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그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법안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오피스텔도 주거로 쓴다고 한다면 취득세를 주택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장점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 뭐 그냥 아파트 이런 거 논하지 말고 신축 소형의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 세미나에 오시면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세미나 오셔서 조금 더 이런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성수동 지역은 잘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이 노후 아파트보다는 신축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편이 더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0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서초구 서초동의 원룸 오피스텔을 수익형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대표님의 의견만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은 뭐 지역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서초동이죠. 자, 서초동이라는 지역으로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넓게 뭐 교대역, 뭐 강남역, 그리고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이걸 중심으로인데 대체적으로는 교대역, 강남역, 특히 뭐 양재역, 뭐 남부터미널도 그렇지만은 이 그 상권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항상 수요층들이 이렇게 많아도 뭔가 좀 틈새 시장이 있다면은 원룸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1.5룸이라든지 2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략하게 됐을 경우라면 수요층 대비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이쪽을 좀 들여다보시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괜찮은데 조금 원룸에서 1.5룸이나 2룸으로 겨냥을 해보시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